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가료는요. 바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RDDT, 레딧의 2025년 3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네, 레딧. 정말 오랜 기간 인터넷의 아주 독특한 공간이었죠. 맞아요. 정말 사랑받는 플랫폼이긴 한데 사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항상 그 물음표가 따라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은 언제 벌 건데 하는 그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요. 바로 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실적 보고서를 딱 보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뭐랄까 아주 확실하게 그리고 굉장히 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 극적인 반전의 비밀을 파헤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레딧이 그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수익성이라는 숙제를 해결했을까? 심지어 폭발적인 성장까지 동시에 이뤄냈는지 그 배경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그 질문이 바로 이번 실적의 핵심을 정확히 관통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각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각성이요? 네. 잠자던 거인이 드디어 닌을 뜬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놀라운 성적표를 세 단계로 나눠서 한번 추적해 볼 겁니다. 첫째, 숫자가 대체 얼마나 좋았길래 시장이 이렇게까지 열광하는지 재무 성과를 직접 한번 뜯어보고요. 둘째, 이 엄청난 숫자를 만들어낸 두 개의 엔진, 바로 사용자와 수익화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갔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석할 겁니다. 아, 엔진이 두 개군요. 사용자 그리고 수익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현재의 성공을 넘어서 레딧의 미래 가치를 결정할지도 모르는 숨겨진 카드, 바로 데이터 라이센싱의 잠재력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숫자로 증명된 결과물부터 바로 보죠. 자료를 딱 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역시 총매출액인데요. 2025년 3분기 매출이 5억 8,5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습니다. 네, 68%입니다. 68% 성장이요. 이 정도 규모를 가진 이미 상장까지 한 기업에서 이런 성장률이 나온다는 게 솔직히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인데요. 그렇죠. 보통 이런 성장률은 정말 아주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서나 기대해 볼 법한 수치거든요. 이건 그냥 실적이 좋다 수준이 아니라 레딧이 시장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죠. 선언이라 확실히 그렇게 보이네요. 네. 이런 폭발적인 성장의 배경에는 물론 전반적인 광고 시장의 회복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레딧 내부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자료에서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듯이 광고 시스템의 효율성이 그야말로 극적으로 개선됐다는 거예요. 광고 시스템의 효율성이요? 네. 광고주들이 레딧에 돈을 썼을 때 얻는 효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고 투자 대비 수익률, ROAS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효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까 돈을 더 쓰게 되고 그게 또다시 효과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선순환의 톱니바퀴가 드디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출 성장도 정말 놀랍지만 제 눈을 더 사로잡은 건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순위. 아, 드디어 나왔군요. 네, 1억 6,3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드디어, 정말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1억 3,300만 달러나 개선된 수치예요. 이건 단순히 적자 폭을 줄였다,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 체질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체질 개선이라는 표현이 이보다 더 정확할 순 없어요. 회계 원칙에 따른 순이익, 그러니까 모든 비용을 다 빼고 남은 진짜 이익이 흑자를 기록했다는 건요. 그동안의 모든 투자가 드디어 결실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안정적으로 스스로 돈을 버는 구조에 진입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거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안도의 한숨을 내쉴 만한 소식이네요. 그렇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이제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 기업의 가치를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숫자가 저를 놀라게 했는데 바로 조정 EBITDA라는 지표입니다. 2억 3,600만 달러. 네, 조정 EBITDA도 인상적이었죠. 이걸 제가 직접 매출액 대비 마진율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무려 40.3%에 달하더라고요. 와, 40%가 넘는군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원을 벌면 40원 이상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플랫폼 기업들이 처음 흑자 전환했을 때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40.3%라는 마진율은요, 그냥 좋은 수준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최상위권이라고 봐야 합니다. 최상위권이요? 네,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운영 레버리지 효과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운영을 해버리지. 그러니까 매출은 확 늘었는데 비용은 그만큼 안 늘어서 이익이 훨씬 더 커지는 그런 효과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매출이 68%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동안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 드는 서버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같은 고정비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은 겁니다. 아하. 그러니 늘어난 매출의 상당 부분이 그냥 고스란히 이익으로 남게 되는 거죠. 심지어 자료를 보면 원래도 91%로 아주 높았던 총 마진율, 그러니까 매출에서 원가를 뺀 마진율이 0.9%포인트 더 개선되었다는 점도 나와요. 와, 91%에서 더요? 네, 이건 레딧의 비용 구조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견고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이익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마침내 완성한 겁니다. 와, 이제 좀 정리가 되네요. 폭발적인 매출, 그리고 그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는 이익,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익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다. 자, 그럼 당연히 궁금해지죠. 이 엄청난 실적, 이 강력한 엔진의 연료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장의 두 축, 바로 사용자와 수익화입니다. 네,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죠. 먼저 사용자 지표부터 보면 1일 활성 사용자, DAUQ가 1억 1,600만 명으로 19% 늘었어요. 주간 활성 사용자는 4억 4,400만 명으로 20% 늘었고요. 꾸준히 늘고 있는 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인데 솔직히 매출 성장률 68%에 비하면 좀 평범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19% 성장도 물론 대단하지만 68% 옆에 있으니 좀 작아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단순한 양적인 성장 너머에 있는 네트워크 효과의 힘입니다. 네트워크 효과요? 네, 레딧의 사용자가 늘어난다는 건 그냥 웹사이트 방문자가 늘어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특정 주제에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수십만 개의 서브레딧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몇 군데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커뮤니티들이 더 활성화되고 거기서 생산되는 정보와 토론의 질이 더 높아진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 깊이 있는 컨텐츠가 다른 어떤 소셜미디어와도 비교할 수 없는 레딧만의 강력한 경쟁력이고요. 이게 다시 새로운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강력한 자석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네요. 정말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이 있는 정보들이 오가니까요. 저도 그래서 계속 들어가 보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레딧의 본질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미스테리가 나옵니다. 자, 사용자는 19% 늘었어요. 그런데 사용자 한 명당 평균 매출, 즉 ARPU는 무려 41%나 급증해서 5.0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 숫자가 나왔네요. 잠깐만요. 이게 계산이 좀 이상하잖아요. 사용자 증가 속도보다 사용자 한 명에게서 돈을 버는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는 거잖아요. 이건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건가요? 하하,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실적 발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법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해온 수익화 공식이 드디어 제대로 터진 거죠. 수익화 공식이요? 네. 오랫동안 레딧은 거대한 사용자 트래픽에 비해서 이걸 돈으로 바꾸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광고주들 입장에서도 레딧은 좀 뭐랄까 통제하기 어려운 야생의 공간으로 보고 광고 집행을 꺼리는 경향이 분명히 있었죠. 맞아요. 그런 이미지가 있었죠. 하지만 이번 실적은 그 모든 우려를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세 가지요? 첫째, AI 기반의 타겟팅 기술을 도입해서 광고 효율을 극적으로 높였습니다. 둘째, 동영상 광고 같은 새로운 광고 상품들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고요.
그리고 셋째,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광고주들 사이에서 인식이 바뀐 겁니다. 인식이 바뀌었다고요? 네, 진짜 구매력을 가진 특정 관심사를 가진 유저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최고의 채널이 바로 레딧이다 라는 인식이 확산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허공에다 전단지를 뿌리는 느낌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정말 그 제품을 살 만한 사람의 손에 정확히 쥐어주는 수준이 됐다는 거군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광고 단가도 올라가고 광고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더 많은 광고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거죠. 이제야 모든 퍼즐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와, 이제야 정말 그 68%라는 숫자의 비밀이 풀리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매출의 속살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세 번째 주제, 광고와 데이터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고 매출이 5억 4,900만 달러로 74%나 성장하면서 전체 실적을 이끌었는데 네, 현재 레딧을 만든 1등 공신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 사업 말고 다른 쪽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보고서에 보면 기타 매출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아, 기타 매출. 네, 규모는 3,600만 달러, 성장률은 7%에 불과해요. 광고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이 안에 미래의 열쇠가 숨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74%라는 그 화려한 숫자에만 주목하겠지만 레딧의 장기적인 가치를 고민하는 투자자라면 오히려 7% 성장에 그친 이 기타 매출 항목을 훨씬 더 유심히 봐야 합니다.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바로 이 안에 데이터 라이센싱 수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거죠. AI 기업들한테 레딧의 데이터를 판매해서 얻는 그 수익 말이군요. 네, 여기서 우리는 레딧이라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딧의 진짜 자산은 과연 뭘까요? 1억 명이 넘는 사용자가 아닐까요? 물론 사용자도 엄청난 자산이죠. 하지만 AI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레딧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은 바로 수십만 개의 커뮤니티에서 매일매일 생성되는 인간의 대화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대화요? 네, 특정 주제에 대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누는 깊이 있는 질문과 답변, 진솔한 경험담, 때로는 치열한 토론까지. 이런 고품질의 그리고 최신의 텍스트 데이터는요, 챗 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을 훈련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야말로 황금 같은 재료입니다. 아, 그러니까 AI를 더 똑똑하게 만들려면 결국 인간의 언어를 먹이로 줘야 하는데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가 아니라 특정 주제에 대해 가장 밀도 높고 진솔한 대화가 오가는 레딧이 최고의 맛집이라는 거군요. 최고의 맛집이자 가장 신선한 식재료를 독점 공급하는 농장인 셈이죠. 그리고 이 데이터 라이센싱 사업의 진짜 무서운 점은 사업 모델의 성격에 있습니다. 사업 모델의 성격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예산이 뭘까요? 광고 예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광고 수익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라이센싱은 달라요. AI 기업들과 한번 계약을 맺으면 보통 수년간 데이터를 공급하는 장기 계약으로 이어지거든요. 이것은 마치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구독 모델처럼 매년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수익, 즉 연간 반복 매출 ARR을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한쪽에서는 변동성은 좀 있지만 지금 당장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광고 사업을 키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데이터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투트랙 전략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경기 변동에 대한 최고의 위험 분산, 즉 해지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데이터 사업 리스크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사용자들이 자기 대화가 팔리는 거 싫어할 수도 있고 뭐 개인정보 보호 같은 규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균형 있게 봐야 할 지점이죠. 데이터 라이센싱 모델이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규제 강화는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 중 하나고요. 또 AI 모델이 앞으로 더 발전해서 굳이 비싼 레딧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다른 저렴한 대체 데이터를 찾아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현재 광고 매출 성장률이 74%인데 기타 매출 성장률이 7%에 머무는 것은 아직 이 사업이 아주 초기 단계이고 대규모 계약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가능성의 영역에 있지만 이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순간 레딧의 기업 가치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점프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현재의 확실한 캐시카우와 미래의 폭발적인 잠재력을 동시에 품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미래를 한번 전망해 볼 시간입니다. 마지막 파트인데요. 레딧이 제시한 4분기 전망치도 보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던데요. 네, 가이던스가 아주 좋았죠. 매출은 6억 5,500만 달러에서 6억 6,500만 달러, 조정 이비다도 2억 7,500만 달러에서 2억 8,500만 달러를 예상했어요. 이건 3분기보다도 더 성장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연말 쇼핑 시즌이라는 계절적 성수기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에 더해서 3분기에 확인된 성장 모멘텀을 4분기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실적은 레딧이 성장과 수익을 모두 갖춘 소위 말하는 우량 성장주의 면모를 시장에 확실하게 각인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량 성장주요. 네, 특히 순이익 흑자 전환은 그동안 레딧의 발목을 계속 잡아왔던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깨끗하게 씻어내면서 기업 가치 재평가에 가장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께서 이 자료를 통해 얻어가셔야 할 핵심적인 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AI 기술을 등에 업은 광고 사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즐기되 장기적으로는 레딧이라는 회사가 단순한 소셜 미디어를 넘어서 AI 시대를 위한 핵심 데이터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데이터 플랫폼으로의 진화.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 라이센싱이라는 지금은 작아 보이는 씨앗이 과연 얼마나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것인가. 거기에 레딧의 최종적인 가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와, 오늘 이야기 정말 흥미롭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레딧은 강력한 커뮤니티라는 자신만의 해자 기반으로 사용자를 꾸준히 늘려왔고 마침내 그 사용자들의 가치를 돈으로 바꾸는 공식을 찾아내서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 네,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AI 시대의 석유라고 불리는 데이터를 판매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더할 나위 없는 요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거죠? 앞으로 AI가 우리 삶을 더 깊숙이, 더 전방위적으로 파고들수록 그 AI를 훈련시키는 원천, 즉 우리 인간들이 인터넷에 남기는 수많은 대화와 지식 그리고 경험의 진짜 가치는 과연 얼마일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그 가치로부터 나오는 그 막대한 이익은 결국 누가 가져가는 것이 맞을까요? 어쩌면 레딧의 이번 실적 보고서는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미래의 답을 살짝 엿보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